아기와 일본 여행 후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까꿍이와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점심 비행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공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내려놓고 같이 걷기에도 적당했습니다. 하카타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레일 패스를 예약하는 것인데요. 가족끼리 여행을 왔다면 엄마랑 아이는 호텔에서 쉬고 아빠가 레일 패스를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카타에 있는 캐너시티로 향했습니다. 캐너시티는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명한 복합 쇼핑몰인데요. 아기 옷이나 소품 그리고 식당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분수쇼가 유명한데요. 저희는 아쉽게도 저녁 늦게 도착해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캐너시티 내에 식당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멘 2개하고 덮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라멘은 짠맛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근데 덮밥은 맛있기도 해서 아기도 조금씩 같이 먹었습니다. 돈키호테 나카스점으로 향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제가 잡은 하카타역 근처에 숙소에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간식거리, 장난감, 액세서리 등 다양한 기념품들을 팔고 있어서 여행 막날에 와서 선물을 사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카타의 또 하나의 명소 나카스 거리로 향했습니다. 가운데 강을 기점으로 해서 양옆에 포장마차들이 거리를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기랑 같이 오려면 아기를 안고 가는 게 필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긴 현찰 계산이 필수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여행 2일차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리 신청해 놓은 조식을 먹었는데요. 특이한 건 뷔페식이 아니고 메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테이크, 카레, 일본 정식 이렇게 3가지였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여기서 계속 묵을 계획이라 첫날에는 일본 정식을 시켜 먹어봤습니다. 정식이 확실히 반찬도 많고 밥도 더 받을 수 있어서 아기가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벳부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도 1시간 동안 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벳부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하카타와는 다르게 시골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와이프의 부탁으로 벳부에 있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다이소도 있었고 지하에 마트도 있는 평범한 매장이었습니다. 초밥도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 시골이라 그런지 한국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아일이라는 곳인데 숙소가 아날로그 감성으로 꾸며져 있고 방이 넓어서 아기와 지내기 좋은 곳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에서 좀 쉬고 저녁 늦게나 돼서 동네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베프타워라는 곳을 발견해서 한번 가봤는데요. 전망대까지 올라와서 경치를 보는 것 외에는 크게 볼 거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돈키호테를 가봤습니다. 까꿍이가 호빵맨을 하도 좋아해서 장난감도 샀습니다. 손에 쥐어주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마트에서 산 음식을 야식으로 먹어주고 2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식을 예약했습니다. 여기는 메뉴가 하나였는데요. 샌드위치, 야채 스프, 샐러드 이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이번엔 길링코웃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인데 첫날 예약한 레일 패스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버스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어찌됐든 도착해보니 바로 옆에 학교에서 애기들 운동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기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 앞이 바로 사진 명소라고 해서 와이프랑 까꿍이랑 사진 한 방 찍어봤습니다. 호수공원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멀었습니다. 혹시 걷지 못하는 아기랑 오신다면 꼭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고 다행히 주변에 소품 가게들이 있어서 구경을 하면서 갔는데요. 일본에는 작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상당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일본은 말 그대로 아기자기한 것들이 너무 많네요. 귀엽고 쪼맨하고. 호수공원에 도착했는데요. 기대한 거와는 달리 크게 볼 거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플로랄 빌리지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서 파는 것들도 다른 곳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특이한 것은 가게의 높이 자체가 다 작아서 되게 예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건데 확실히 아기랑 오면 빡세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기한테 돈 많이 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명소인 가마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온천을 구경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온천 안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수증기가 너무 많아서 찝찝하고 많이 덥더라고요. 다시 벳부로 돌아와서 후유친의 본점이라는 맛있는 텐동집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맛집이라고 느껴진 게 기다린 시간도 꽤 있었고 맛도 물론 좋았고요. 되게 깔끔했습니다. 다시 기차를 타고 하카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여기저기 많이 걸어 다녀서 그런지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카타로 돌아와서 숙소에서 잠시 쉬다가 주변 나베집에서 시원한 맥주를 즐겼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감성적이었고 아날로그틱한 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행 4일차, 오늘도 조식을 후다닥 먹어주고 이제 구마모토로 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유명하다는 신칸센 열차를 타고 갑니다. 신칸센 내부는 뭐 다른 건 없고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마모토역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베푸보다는 도시이고 하카타보다는 시골인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성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걸어야 됩니다. 드디어 성 내부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딱 박물관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와이프가 여기는 꼭 가자고 말했던 곳, 드디어 아카짱 홈포를 왔습니다. 성인 옷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기 옷, 아기 장난감, 아기 식기류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카짱 홈포, 아기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백화점.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늦은 밤이 돼서 숙소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또 와이프랑 같이 야식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5일차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조식을 또 카레와 스테이크로 때려주고 오전에는 하카타에 있는 신사를 돌아다녀 왔습니다. 한국에는 절이 있다면 일본에는 신사가 있듯이 확실히 일본만의 특색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는 또 유명한 거리죠. 텐진 지하상가로 가봤습니다. 여기는 크게 한국의 지하상가랑은 다를 것은 없고 양옆에 상가가 있고 이것저것 구경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잠깐 카페에서 쉬어줬다가 하카타 토요이치를 왔습니다. 여기는 후쿠오카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 유명한 초밥집인데요. 손님도 많고 유명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또 밖에서는 행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영상 한번 찍어봤네요. 초밥집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초밥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와이프랑 저랑 초밥도 실컷 퍼왔고 맥주랑 같이 먹어줬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식사보다는 명소들을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는 한국에서도 상당히 가깝고 일정도 짜기 쉬운 지역입니다. 저희도 아기랑 여행을 갈 때 여행지를 일본으로 정하고 여러 지역을 고민한 끝에 후쿠오카가 제일 만만해 보여서 선택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아기라면 당연히 시중에서 파는 이유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현지에서 밥하고 국하고 먹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희 까꿍이는 여기에서 이유식하고 현지 밥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에 후쿠오카와 더불어서 구마모토, 벳부, 유후인 다양한 지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아기랑 같이 와서 여러 지역을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유모차를 끌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를 아기랑 같이 다음에 다시 온다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카타와 텐진 맛집을 탐방을 하면서 돌아다녀 보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을 내가 돌아다니겠다 하면 어른들도 피곤한데 아기가 피곤한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지역을 시내권으로 축소하고 그렇게 하면 유모차로 이동도 편하고 아기한테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오카는 현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저희가 여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마트, 편의점, 키즈카페, 아기가 즐길 것들은 즐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당에서도 아기를 위한 서비스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고 저희는 장난감을 수시로 사줘서 아기가 숙소에서도 심심하지 않게끔 해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택시비가 비싼 나라입니다. 택시는 당연히 안 되고요. 버스나 기차,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데 현찰이 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유모차와 아기를 멜 수 있는 벨트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내권을 돌아다닐 때는 유모차로 이동이 간편한데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유모차를 끌기가 어려운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단 유모차는 필수의 이동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멜 수 있는 벨트가 필요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더 필요하다면 뭐 이유식이 있겠는데, 이유식이나 기저귀, 뭐 장난감 같은 거는 무게가 이제 좀 나가서 번거로우시다면 일본에 와서 사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이상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